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리는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의 테크토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이 캐스퍼 일렉트릭 아직 나오지도 않은 차지만 이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여기 연구원들을 모시고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끝까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보는 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와, 캐스퍼 일렉트릭 진짜, 오, 이거 봐. 지금 깜빡이 한번 보세요. 오, 만약에 내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막 눈뽕을 빵빵 하면 그냥 껴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안 껴줘? 이거 비켜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가장자리 보면 정말 예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만들어졌을까?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이저 에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여. 더 미래적인 자동차로 보입니다. 외관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오이씨, 훨씬 낫네. 정상적인 크기가 된 것 같아. 휠 베이스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휠 베이스 길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실내 공간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는 배터리를 더 많이 싣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캐스퍼 바디에다가 그대로 배터리를 실었다면 주행거리는 한 270km나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4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휠 베이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공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점인데, 아쉬운 점은 경차 규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저예산 경차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레이 EV 같은 경우는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차는 10%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 비싼 차라고 할 수 있죠, 레이 EV에 비해서. 물론 사업자이고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운행 기록부를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경차라면 그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차는 경차가 아니라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램프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기존 같으면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의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램프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레이저 에칭을 통해서 여러 개 램프를 각각 박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신기술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의 좋은 점은 수동입니다. 좋은 점은 뒤에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러기지 보드 아래쪽으로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있어서 풀플랫을 했을 때 완전히 평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풀플랫을 보여주고요. 야, 이거 너무 신경 썼다니까? 이렇게까지 신경 쓴 자동차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신경을 쓴 거잖아. 그리고 이거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젖히면 딸깍 걸려요. 이런 것도 신경 쓴 거지. 네. 뭐야 이거, 핸들 왜 이렇게 낮게 해놨어 누가? 뭐지? 뭐가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 지난번에 캐스퍼 볼 때는 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시트 조정이 모두 다 수동입니다. 요거 수동, 요거 뒤로 젖히는 거 수동, 요거 높이 조정을 수동이에요. 묘하게 이렇게 좁은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를 꽉 쥐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작은 차라는 걸 감안하고 하시면 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식 기어 시프터를 이렇게 핸들에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착각이 되지? 저는 이게 왜 착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돌리는 거를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가 앞으로 돌았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돌리고, 뒤로 돌았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돌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혼동되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도 착각해서 후진해서 사고 낸 친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후진을 넣고서 가속 페달을 꾹 밟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급발진이라고 우겨야 돼? 자동차 회사는 그러면 운전자 잘못이니까 난 책임 없어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운전자가 잘못했어도 자동차가 그걸 좀 막아줄 수 있어야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요즘처럼 IT가 발전한 세상에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그냥 사고 나는 거, 그거 정말 책임 없습니까? 책임 있죠. 운전자가 아무리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그래도 자동차가 어느 정도 막아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됩니다. 이제는 후진 넣고 급가속 딱 하면
제동을 해요. 출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바로 갖다 박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차를 급제동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PMSA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PMSA라고 하는 장치를 여기다 장착해 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기대가 큽니다. 블랙박스로 최근에 보니까 페달 오조작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꼭 여기다가만 달아야 돼요. EV3 타고 있는데 EV3엔 왜 안 달아주셨어요?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적용을 한 거고요. EV3도 적용을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OTA 업데이트로 적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되는군요. 와, 되는구나. 와, 기대됩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여기 의존하거나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네. 이게 가진 제약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다가 앞에 차가 있는데 내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항상 멈춰서는 건가요?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PMSA 기능은 속도 조건도 있고요. 네. 스티어링 휠 조건 그리고 도로의 경사 조건도 있습니다. 속도 조건이라고 하면 차량이 정차 또는 정차 후 천천히 출발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이 급조작됐을 때만 이제 기능이 동작하게 되고요. 경사도가 25% 이하인 도로이고 스티어링 휠 조건이 핸들을 끝까지 꺾은 상황이 아닐 때만 동작을 합니다. 끝까지 꺾었을 때는 왜 동작하지 않도록 했어요? 장애물이 전방에 1m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차량의 풀악셀을 밟으면 이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의지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아, 꺾어서 이렇게 어차피 피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피할 걸 뭐 굳이 거기서 세우냐? 네, 세웠다가 오히려 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극단적인 상황만 예외적으로 작동되도록 했군요. 만약에 PMS에 있는데 왜 저기 갖다 박았어요? 이렇게 현대차에다가 막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동작할 상황이었는데 동작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사실 저희가 수만 번을 시험해 봤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다. 야, 이건 진짜 실수했다 하는 상황에서만 작동된다 라는 건데, 근데 그거 가속 페달을 뭐 이렇게 꾹 밟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요? 내부적으로 엑셀 페달의 입력량과 예. 입력 시간을 연산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예요? 0.25초 안에 100%까지 밟아야 동작합니다. 0.25초? 네, 그러면 맞습니다. 거의 뭐 그거는 브레이크를 엑스 아닙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상황에서 급하게 엑셀을 잘못 밟았다라는 것을 상정한 겁니다. 급제동 상황을 급 엑셀을 해버리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능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네. 이 기능만 믿고 무작정 장애물 앞에 대고 풀악셀을 밟으신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거 될 거야. 그러면서 밟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후진을 넣고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 이것도 되는 건가요? 네, 전후방 모두 동작합니다. 전후방 실수해서 급가속해서 사고 난 경우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면 정말 이런 기능 넣어주는 게 정말 보람찬 일이 될 것 같고 너무 기대되는 기능이고 앞으로 많은 사고 좀 막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PMSA를 장착하게 됐고요. 세계 최초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게 의무화됐거든.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 가장 먼저 PMSA를 적용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일본에다 내다 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PMSA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일본에서는 의무화, 유럽에서는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얘기가 없다가 이제는 일본 스탠다드를 100% 다 지키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 스탠다드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페달 오인 방지 장치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차가 어떤 식의 결과를 내놓게 될지 그런 것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 앉았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머리 공간도 뭐 괜찮고 무릎 공간도 지금 앞이 넘어와서 그렇고, 근데 시트 아래쪽으로 약간 이 부분이 좀 그렇다. 이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떠요. 이 정도도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젖혀집니다. 오, 괜찮죠? 이게 우아한다면 사실 아닙니다. 요게 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젖혀져요. 생각해보면 2열이 젖혀지는 자동차
아반떼 됩니까? 소나타 됩니까? 이 정도 각도가 있는 자동차는 거의 제네시스입니다. 이 정도 각도가 누워지는 차가 어딨어. 이걸 캐스퍼라고 팔아도 되나? 이거 캐스퍼 맞나? 조금 더 바꿔서 캐스퍼 아니고 다른 차라고 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잠깐만, 무조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좌석 사람한테 저기요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 중에서 뭘 살까를 고민하신다면 그냥 단언컨대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셔야 돼요. 캐스퍼 가솔린의 풀옵션 가격이 2천만원 조금 넘거든요.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깡통 모델의 가격이 2천만원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2,400만원 정도예요. 보조금 받고 나서.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400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라면 전기차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간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기 있는 전시물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차체 하부에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걸로 공기 역학 성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도 줄일 뿐더러 게다가 소음도 덜 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그래,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휠 가드예요. 휠하우스 안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건데 기존의 캐스퍼는 이게 한쪽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쪽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체를 두르는 휠 가드를 써서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실내로 덜 들어오게, 그리고 만약에 물이 튀거나 해도 여기서 어느 정도 소리를 좀 흡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웨더 스트립도 이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같이 눌러주는 거지. 이중 웨더 스트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용하다. 그리고 러기지 보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러기지 보드가 아니고 그냥 매트였는데 매트보다 훨씬 더 두꺼운 보드로 바뀌면서 여기서 노면 소음, 트렁크를 통해서 유입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PE 시스템 담당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PE 시스템입니다. 이게 모터예요? 네. 여긴 인버터예요? 모터가 이쪽 아래 부분이고, 네. 여기가 인버터고, 아, 감속기. 여기가 감속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거 레이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현대 기아를 다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레이하고 비슷한 레이아웃이지만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게 탑재된 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이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그워너. 이걸 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PE 시스템의 MVH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흡차함재 부분을 적용할 때 어느 부분에 흡차함재를 적용하면은 PE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네.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시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이렇게 쫙 다 하면 안 됩니까? 전부 다 하면은 효과가 제일 좋긴 하지만 예. 원가나 무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은 폴리우레탄 폼, 안에 PU 폼이 흡음층이고 밖에가 차음층. 그래서 우리가 흡차함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흡음재와 차음재를 같이 썼기 때문에 흡차함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여긴 인버터인데 인버터를 굳이 이렇게 덮을 필요가 있나요? 최대한 이쪽 부분에서 가장 방사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높게까지 쌓기 위해서 인버터 부분까지 일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거를 여기서 막겠다. 이쪽이 차측 운전자 측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네네.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운전자 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안에서도 그 소음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자석의 자석 배치를 또 다르게 했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모터 안에 보시면 모터 안에 회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자석을 적층하게 되는데 이거를 자석을 몇 단계의 스택으로 나눠서 적층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은 4단으로 적층하게 되는데 네. 이걸 6단으로 적층할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하면서 토크가 균일하게 발생하고 네. 그로 인해 고주파 소음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나란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약간씩 각도를 줘서 이렇게 하면 자석이 이 도는 것도 약간씩 차등적으로 시간을 가지니까 그만큼 소리가 덜 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연구자석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석 아닌 건 없습니까? 연구자석이 아닌 유도기 모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유도기 모터나
이런 형태의 모터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터를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차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인버터랑 모터랑 감속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요 기존에 있었던 엔진 자동차에서 엔진 똑 빼고 요거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날로 먹는 거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각 분야의 노하우나 능력이나 기술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작지만 출력이 우수한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하이드로 부싱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하이드로 부싱이 뭡니까? 혹시 요걸 여기다 껴볼 수 있습니까? 브라켓이 따로 필요합니다. 아, 더 필요해요? 브라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서 대충 이런, 어느 쪽에 붙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 차체가 이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차체 죄송해요. 차체 이렇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 P 쪽에 이제 브라켓이 들어가고 이쪽에 차체 마운팅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방식이고요. 네. 이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유체 챔버를 통해서 감쇄력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일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그냥 통 고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무로 돼 있어서 이 충격을 그냥 고무로 완화를 한다면 박스 안에 약간의 유로들이 들어있고 안에 이제 오일이 들어있어서 오일이 이 P가 움직일 때 유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 마운트와 P의 움직임을 이 유체 챔버가 감쇄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게추와 날 달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그게 하이드로가 아니라 그냥 무게추여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유체 챔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타겟팅을 해서 감쇄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이드로 마운트 같은 경우에 10Hz 대역, 저희가 주로 보는 주행 진동 대역을 타겟팅해서 감쇄 개수를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또 뭐예요? 듀얼 컴파운드 부싱. 트레일링 암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싱인데요. 뒤쪽 바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CTBA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TBA가 뭔지 혹시 아세요? CTB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후륜의 서스펜션 구조로서 포션 빔이라고 해서 마치 스텝바처럼 비틀림을 제어하기도 하고 또 트레일링한 부시로 차량의 타이어를 이제 또 지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그리고 쇼바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구조들이 하나로 연결된 통으로 된 큰 프레임을 이제 CTBA 토션빔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토션빔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인터넷에서 토션빔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CTBA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사이드 부분, 바깥 부분이고요. 네. 이쪽이 이제 안쪽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 부분을 이 구조를 브릿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 바깥 부분을 저희가 사이드 스토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브릿지 부분이 CTBA에 이런 식으로 장착되고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충격에 의해서 전후와 상하 방향의 충격을 이 브릿지 부분이 받게 되고요. 그러겠죠. 이 브릿지 부분이 그 충격을 감쇄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이드 스토퍼는 바퀴가 옆으로 눌렸을 때 이 부분이 지지를 해주면서 횡강성을 지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CTBA 부시를 만들 때 통으로 금형을 만들어서 같은 방식의 고무를 같은 컴파운드로 전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 경도가 단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부드러울 때는 좀 부드럽게 되고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니까 부드럽게 만들어도 단단했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만족 못하고 맞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도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만족 못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중사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고무랑 이쪽에 들어가는 고무를 이격해서 다른 고무의 특성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네,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이 바깥쪽 사이드 스폰은 좀 단단한 고무를 넣고 이 안쪽에 있는 브릿지는 좀 물렁물렁한 고무를 넣어서 충격은 쉽게 흡수하면서 옆에 있는 횡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좀 더 단단하게 해서 핸들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엄청난 기술들이 녹아들어 있군요. 쇼업소버는 개선되기 전 모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드리면 여기 피스톤이 있어서 압축 감쇄력이 발생하고 또 인장 감쇄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사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주사기는 한쪽은 완전히 그냥 막히고 거기서 못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넘어올 수 있는 유로가 어쨌든 있어서 주사기지만 밀고 갈 수 있는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로가 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체 피스톤 위에 디스크, 아래 디스크들이 있는데 네네네네. 여기 유로를 통해서 오일들이 흐르면서 이 디스크를 밴딩시키게 됩니다. 구부려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감쇄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지 못하게
유연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라 이런 거죠. 압축 행정에서 압축 감쇄력이 발생을 하면서 더 빠르게 압축 감쇄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감쇄의 응답이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때 빠르게 댐퍼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충격 감쇄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감쇄력을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카처럼 단단해진다는 뜻 아닙니까? 단순히 감쇄력을 더 높인다는 의미보다는요, 여기 있는 디스크들의 튜닝 자유도가 더 높아져서 이게 딱딱 이산적으로 끊어지는 감쇄력 곡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쇄 곡선을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그 스트로크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적절한 감쇄력을 상황에 맞춰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감쇄력으로 이 승차감을 높일 수 있고, 막연히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막연히 단단한 것도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다르게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그 외에도 아까 Q&A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전기차 화재인데, 아니 화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땐 배터리팩 하나가 밑에 깔려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배터리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배터리 하나만 불이 나면 나머지 배터리도 점점점 불이 나서 전체가 다 불이 나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열폭주라고 하죠. 열폭주가 일단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방학교 같은 데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소화 자체가 어렵진 않다고요. 소화 자체는 생각보다 쉽더라, 전에 알려졌던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차 소화는 쉬운데 그 이후로 계속 불이 이어진다고요. 잠불을 끄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열폭주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전 세계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한 곳에서 다음 셀로 옮겨붙는 데까지 5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러면 팔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렇게 법규가 느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판매를 해야 되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현대, LG,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걸로 장착하게 되는데, 지금 캐스퍼 EV 같은 경우는 열전이 방지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열전이 방지 기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어떤 배터리, 어떤 차에 열전이 방지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렵다는 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차에 대해서 열전이 방지 기술을 도입을 해라 라고 바로 법규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어떤 배터리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얼마나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알려주셔야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마음 편히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봤지만 저는 그 중에서 페달 오인 방지 장치, 그리고 열전이 방지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 캐스퍼 일렉트릭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EV3도 같은 열전이 방지 기술이 들어있는 HLI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마음 한편이 좀 편해지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